변의 모양이나 굵기에 따라 특별히 분류도 하죠. 더해서 중요한 것이 녹색변이 이렇게 설사는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나쁜 병으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포드맥.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강상범입니다.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의 김성은입니다. 저는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김덕환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몸에서 이제 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은 교수님. 대변은 우리 장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부산물, 배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안에는 이제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도 하루에 뭐 한 2리터 정도 이제 물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런 그 영양분과 수분이 다 흡수가 되고 난 나머지, 그리고 또 음식물에 붙어 있는 장내 세균, 그 장세포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진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이 와 있네요. 첫 번째는 변을 보면 가끔 그 모양이나 냄새가 평소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변의 모양이나 굵기에 따라 특별히 분류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류하죠. 일단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대변의 형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브리스톨 이제 스툴 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변의 형태를 1번부터 7번까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3번, 4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한 변비로 갈수록 2번, 1번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토끼똥처럼 막 단단한 변을 봤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1번이고, 그때는 심한 변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으로 내려갈수록 묽은 변, 완전 설사 이런 식으로 7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 놨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직관적으로 환자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진료실에서 매우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받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끔 평소보다 묽은 변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병원을 꼭 가야 하나요? 당연히 변이 무르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변이 갑자기 물러진다면 혹은 변이 갑자기 단단해진다면, 이렇게 내가 평소 변과 습관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가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것도 다르고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장이라는 것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 1, 2주 정도의 기간을 통해 뭐 변 상태가 조금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또 변의 무르기와 또 더해서 중요한 것이 변의 색깔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캐릭터들을 봐야 돼서요. 뭐 이를테면 갑자기 변 색깔이 새카맣게 변하는 흑색 변을 본다면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아봐야 될 수 있을 것이고, 피가 섞여 있는 혈변을 본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볼 수도 있겠고, 갑자기 변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지는 지방변을 본다면 췌장 검사를 해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변화가 좀 길게 일어나는 것 같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내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녹색변이 이렇게 나온다고 호소하는 그 환자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임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이제 먹는 음식물, 그리고 어떤 뭐 철분제제를 뭐 섭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브로콜리, 녹색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거나 그런 경우에서 녹색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떤 뭐 담즙이 뭐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그 녹색변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저는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막연히 약 속에 설사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겠거니 했었는데요. 설사의 원인이 항생제가 될 수 있나요? 설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각각의 원인을 다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설사는 이제 설사가 시작돼서 지속된 기간으로 일단 구분을 먼저 크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 방침이나 치료 방침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2주 이내면 급성 설사, 그리고 4주 이상 설사가 지속되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만성적인 설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급성 설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가장 감염성 원인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균성 이제 뭐 장염, 그다음 이제 겨울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항생제 같은 거를 먹어서 생기는 그런 이제 항생제 유발성 설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거 말고도 다른 이제 다양한 약제에 의해서도 이제 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성 설사를 이제 환자들이 호소를 하면 일단 이제 증상에 맞춰가지고 먼저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좋아지는 게 이제 급성 설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설사가 4주 이상으로 지속이 되는 거는 만성 설사라고 하고, 어떤 기질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요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대변 검사를 하는데요. 이제 대변의 어떤 백혈구 수치를 본다든지, 이제 대변에 섞여 있는 여러 염증 물질, 뭐 이제 피칼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만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되게 많고 검사도 되게 다양하다. 우리가 내시경뿐만 아니고 그 다양한 형태의 대변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주 이상의 설사가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꼭 소화기내과 교수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진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꼭 뱃속이 부글부글거리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다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나요? 네, 김덕환 교수님. 그런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는 병명이 이제 어떤 특정한 원인을 우리가 아직 딱 한 가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또 쉽게 얘기하기가, 이 진단을 붙이기가 쉬운 질병이기도 해요. 그런 과민성 장증후군은 아주 한 가지 특정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증상이 자꾸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고, 이게 오래되면 혹시 뭐 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오래된다고 해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나쁜 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런 것과 연관이 없는 증상들이고,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제 사람의 장이 좀 예민해진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장이 예민해져 있는 원인을 우리가 특정을 해서 뭐 염증이라든가 다른 이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진단명이 붙겠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이 예민해져 있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원인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이런 증상을 일으키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타협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저희는 식단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왜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안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에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연관이 되는 걸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그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는 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속이 뭐 배가 아프든 설사라든 속이 쓰리든 할 때마다 오늘 유독 내가 안 좋다면은 어제 내가 뭘 먹었지? 어제 뭐 늦게 잤나? 밤을 샜나? 뭐 아침에 무슨 약을 먹었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고 그런 기록이 쌓인 뒤에야 나중에 내가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자꾸 속이 안 좋구나, 그러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과민성 장증후군 포함한 기능성 질환 이야기할 때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포드맵. 퍼멘터블 올리고세카라이드, 다이세카라이드, 뭐 모노세카라이드, 앤드 폴리올. 앤드 폴리올. 네, 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이제 포함된 그런 성분이 이제 포함된 음식을 이제 섭취하고 나서 가스가 더 많이 찬다든지 또 설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게 또 만성 설사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포드맵이 이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금 파악하시면 좀 더 그 증상 조절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포드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당분인데 장에서 이제 장세균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이제 장내로 이제 딸려가니까 변이 묽어지고 가스가 차고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스 차고 이제 불편하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빼면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서요. 네네.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굳이 그 저포드맵 시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먹어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런 식단을 좀 확인을 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촬영 전부터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교수님도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네, 재미있는 촬영된 것 같고 또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노력한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료를 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될 때도 많고 네. 또 바쁠 때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환자분들이 또 불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진료를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새는 뭐 유튜브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우리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대한장년과학회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